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JTBC 아침 뉴스입니다. 북쪽에서 찬 공기가 내려오면서 오늘은 어제보다 더 쌀쌀하겠습니다. 전주의 아침 기온 8도, 순창 복흥면은 2.6도까지 떨어져 어제보다 3도가량 낮습니다. 한낮 기온은 전주와 군산 20도, 익산은 21도로 어제와 비슷하거나 조금 낮겠습니다. 강한 바람으로 서해남부 모든 바다에는 이틀째 풍랑주의보가 내려져 있습니다. 내일 아침도 일부 지역은 기온이 4도 아래로 떨어져 평년보다 춥겠고 당분간 대체로 맑은 가운데 일교차 큰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소재 부품 산업이 얼마나 중요한지 일본의 수출 규제를 보면 알 수 있죠. 10년 전에 조성된 익산 소재 부품 전용공단은 절반 넘게 비어 있습니다. 임대율은 39%, 전국 5개 소재 전용공단 가운데 가장 낮은 수준인데요. 하지만 익산시는 급할 것도 없다는 미지근한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김진형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국내 소재 부품 산업을 키우기 위해 지난 2009년에 만든 익산 소재 부품 전용 공단입니다. 31만 제곱미터를 조성하는데 400억 원이 투입됐습니다. 그러나 현재 입주 기업은 단 3곳으로 공단 부지는 절반 넘게 비었습니다. 익산 소재 부품 전용 공단은 조성된 지 10년이 됐지만 임대율이 39.1%에 그치고 있습니다. 전국 5개 전용 공단 가운데 가장 낮은 수준입니다. 익산 소재 부품 전용 공단은 외국 기업이 전액 투자하거나 30% 이상 투자한 합자 기업만 입주할 수 있습니다. 입주 기업에게 1년에 1제곱미터당 1,236원의 저렴한 임대료와 15년 동안 지방세 감면 혜택이 주어집니다. 그런데도 외면받고 있는 겁니다. 익산시는 다른 지역보다 유독 임대율이 저조한 원인조차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는 등 한계를 보이고 있습니다. 근데 이유가 딱히 뭐라고 돼 있는 건 아니니까요. 여러 가지가 작용해서 그런 거지. 딱 답이 뭐다라고 정해져 있는 건 아니잖아요. 이 때문에 투자 유치를 지자체에만 맡길 게 아니라 산자부나 산단관리공단이 직접 나서야 한다는 지적입니다. 중소소재부품 기업 특화 단지로 조성을 하거나 특화, R&D, 실증센터 이런 것을 설립하는 것이 방법이라고 생각이 돼요. 일본보다 취약한 소재 부품 산업을 육성하겠다는 당초 설립 취지를 살릴 수 있도록 실효성 있는 대책 마련이 시급해 보입니다. JTBC 뉴스 김진영입니다. 노인 인구가 전체 인구의 20%를 넘어서면서 전국이 초고령 사회로 진입했다는 소식 전해드렸었죠. 노인성 질환 진료 인원과 진료비 또한 크게 늘었습니다. 특히 전북의 노인 1인당 진료비는 전국 최고 수준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송창용 기자입니다. 초기 치매 환자 등이 재활교육을 받고 있습니다. 전북의 치매 환자는 지난해 기준 4만 2천 명, 전체 인구의 2.3%나 됩니다. 젊었을 때 같지는 않죠. 기억력이 좀 많이 안 좋아졌죠. 그건 이제 나이를 먹었으니까. 전북의 노인 인구가 급증하면서 노인성 질환 환자 또한 크게 늘고 있습니다. 인구 10만 명당 진료 인원을 살펴보면 치매의 경우 5년 만에 61%나 늘었고 뇌졸중은 9.3%, 파킨슨은 25% 각각 증가했습니다. 머리 아프고 요구 수시런디 나이 먹을수록 작년 닳고 올 닳고 그래도만요. 이렇다 보니 노인 진료비 또한 급증하고 있습니다. 특히 전북의 경우 노인 1인당 연간 진료비가 518만 원으로 전국 17개 시도에서 가장 높았습니다. 전국 평균 448만 원과 비교하면 70만 원이나 많습니다. 뇌 긴색으로 그래가지고 병이 큰 병이요. 큰 병이라 가지고 대학병원에 가서 2달 만에 한 번씩 가서 약을 지면 한 40만 원씩 그래 이상 나와야 돼. 급격한 고령화로 의료비 부담 또한 계속 커지고 있는 만큼 가계 부담을 줄이고 복지 재정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방안을 서둘러 마련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JTBC 뉴스 송창용입니다. 농민수당을 대폭 확대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주민청구 조례안이 전북도의회에 회부됐습니다. 3만 명에 가까운 도민들이 참여한 첫 번째 주민청구안이라는 의미가 있지만 사업비가 4배 넘게 늘어나기 때문에 최종 통과까지는 큰 진통이 불가피합니다. 이승환 기자의 보도입니다.
모든 농민에게 농민수당을 지급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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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민청구 조례안은 지난달 통과된 농민수당에서 한 발 더 나아갔습니다. 수당을 월 5만 원에서 2배로 늘리고 농가가 아닌 농민 개개인에게 지급하라는 건데 이러면 대상도 2배 이상 증가돼 전체 예산은 최대 4배 이상 늘어나게 됩니다. 주민청구안이 의회로 넘어오면 이를 토대로 조례안을 업그레이드하겠다 말했다. 도의회는 성실하게 약속을 이행해야 한다. 농민수당운동본부는 도의회에서 주민청구 조례안을 논의할 때 농민단체도 참여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며 10만 원을 지급하는 전남 한평이나 화순의 사례를 볼 때 수당 확대에는 문제가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재정상 문제가 없다는 것이 이미 확인이 되고 있어요. 근데 도로 광역으로 그걸 확대하면서 그대로 그냥 똑같이 이건 그냥 숟가락으로 끼지 아무것도 아니다. 진정성이 없다고 보는 겁니다. 도의회는 상임위에서 논의하겠지만 충분히 시간을 갖고 검토하겠다는 입장입니다. 헌법 개정안에 농업의 공익적 가치가 반영됐고 국회에 농민수당 법안이 상정된 만큼 내년 총선 공약으로도 반영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게 당장 뭐 하루아침에 해결이 날 일은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시간을 두고 고심할 시간을 더 가져도 괜찮을 것 같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농민에 이어 어민들도 공익수당 제정 논의에 착수했고 일부에서는 소상공인 수당까지 거론되고 있어 농민수당 증액과 대상 확대가 그리 간단치는 않아 보입니다. JTB 뉴스 이승환입니다. 한 자동차 부품업체가 노조가 생긴 뒤로 노사 갈등을 겪고 있습니다. 노조 설립을 주도한 노조원들이 해고 통보까지 받으면서 갈등이 심해지고 있습니다. 나금동 기자입니다. 자동차 부품을 만드는 완주의 한 공장입니다. 지난 8월 이곳의 노동자 120여 명이 노조를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노조 활동을 시작한 지 보름 뒤 노조 간부 4명이 연이어 다른 공장으로 발령났습니다. 노조 간부 4명은 갑작스런 전보가 부당하다면서 이를 거부했습니다. 이들 가운데 3명이 이달 초 해고 통보를 받았는데 노조는 노조 탄압이라고 주장합니다. 업무를 맡고 있는 반장과 조장들이 다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쪽으로 협의도 없이 광주 본사는 설비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설비 반장을 광주 본사로 보내는 것 자체가 말도 안 되고 노조는 회사 측이 노사 교섭 절차를 지연시켰다고도 주장합니다. 회사 측은 지난달 전북지방노동위원회의 명령을 받고서야 노조의 교섭 요구 사실을 공고했습니다. 노동위원회에서는 이 교섭 요구를 했는데 니네가 시정한 지 정당한 이유 없이 사실을 공고하지 않았으니 공고해라 라고 명령을 내렸고 사측은 노조 간부들의 전보는 노조 설립과 상관없이 이뤄진 것으로 해고 통보는 무단 결근에 따른 정당한 조치라면서 노조 탄압은 없었다고 반박했습니다. 전보가 됐다고 하는데 저희 회사에서는 전혀 몰랐어요. 그런 사실을 실제로 몰랐고 난 경험이 많고 이 사람들이 실제 연봉도 되게 많이 받아요. 당신들이 좀 가서 이쪽에 가서 좀 안정화시켜라. 전주고용지청은 노조 측의 고소장을 접수받고 지난달부터 해당 사업장을 대상으로 감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JTB 뉴스 나금동입니다. 김제시가 운행을 시작한 지 한 달이 넘은 시티투어 버스의 개선을 추진합니다. 군산시가 귀농귀촌 인구 유치를 위해 농촌 체험 교육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주혜인 기자입니다. 김제시가 지난달 8일부터 8차례 운행한 시티 투어버스 이용객이 119명으로 나타났습니다. 김제시는 일단 관광객 유치에 긍정적이라는 평가를 내리고 홍보 강화와 코스 다양화 등 활성화 방안을 찾기로 했습니다. 시티 투어버스 운행 코스를 다변화하고 특색 있는 프로그램 운영으로 관광객들의 만족도를 높이고 김제시 대표 관광 상품으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개선시켜 나갈 계획입니다. 올해 251가구 332명이 군산에 귀농귀촌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68%가 30에서 50대 생계형 귀농인으로 군산시는 숙박형 농촌체험 교육을 여는 등 귀농귀촌 인구 유치에 힘을 쏟고 있습니다. 농사가 역시 쉽지 않구나 이렇게 생각이 됐는데 그렇지만은 또 정년 없는 직업을 또 새로 하니까 또 나름대로 매력이 있으니까 진지하게 고민하고
또 농사에 대해서 또 기촌에 대해서 열심히 공부하고 또 탐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완주군과 장수군이 만 65세 이상 노인, 생후 6개월에서 만 12세 이하 어린이, 임신부를 대상으로 독감 예방 백신을 무료로 접종합니다. 접종은 보건소와 의료원은 물론 지정 병의원에서도 가능합니다. JTB 뉴스 주혜인입니다. 어제 저녁 7시 반쯤 임실군 오수면의 한 도로에서 승용차가 갓길에 세워져 있던 트랙터를 들이받았습니다. 이 사고로 트랙터 뒤에 있던 78살 유모 씨가 숨지고 승용차 운전자가 다쳤습니다. 이에 앞서 어제 오후 5시쯤에는 김제시 황산면의 물류창고에서 불이 나 안에 있던 물건들이 타서 소방서 추산 2억 5천만 원의 피해가 났습니다. 소방당국은 창고 주변에서 쓰레기를 태우다 불이 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전북에서 경기 전망을 부정적으로 보는 제조업체가 다시 크게 늘었습니다. 대한상공회의소가 전국의 제조업체 2,200여 곳을 대상으로 4분기 경기 전망 지수를 조사한 결과 전북은 51로 나타났습니다. 이는 전국 17개 시도 가운데 가장 낮고 3분기 81에 비해서는 30포인트나 떨어진 것입니다. 대한상공회의소는 미중 무역전쟁과 일본의 수출 규제 등 대내외 불안 요인들이 한꺼번에 몰려 전국적으로 체감 경기가 하락했다고 밝혔습니다. 전북의 중소기업은 다른 지역 기업보다 한국수출입은행의 금융 지원을 거의 받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심기준 의원이 수출입은행의 자료를 분석한 결과 지난 2014년부터 2018년까지 5년 동안 전북 중소기업이 받은 금융 지원액은 392억 원에 불과했습니다. 이는 경남 9,267억 원, 전남 3,316억 원, 충북 1,366억 원에 비해 크게 적은 것이었습니다. 심기준 의원은 군산 등 고용 위기 지역의 기업이 큰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에서 수출입은행의 지원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전북대의 불법 체류 유학생이 3년간 26배가량 늘었습니다. 전북대 외국인 유학생 가운데 불법 체류자는 지난 2016년 3명에서 2017년 68명, 지난해에는 77명으로 급증했습니다. 전북대 외국인 유학생은 2016년 355명에서 지난해 849명으로 2.4배 증가했습니다. 조국 법무부 장관의 사퇴에 대해 주요 정당들이 일제히 성명을 냈습니다. 민주당 전북도당은 조 장관의 사퇴는 검찰개혁이 여기까지가 아니라 이제부터 시작이라는 의미를 주고 떠난 것이라면서 검찰개혁과 민주주의를 위한 노력을 계속 이어갈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바른미래당 전북도당은 조 장관의 임명이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아 심한 국민 갈등을 겪은 것이 안타깝다며 검찰개혁은 차질 없이 진행돼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민주평화당 전북도당은 국가 분열의 책임은 대통령과 민주당에 있다며 즉각 사과하라고 촉구하고 이제는 민생 정치에 올인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JTB 아침 뉴스를 마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